저는 애가 25살이니까 지금은 저한테 막 엄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엄마 지금 가만히 계셔.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친구를 좀 넘어서는 거죠. 자기가 저의 부분적인 보호자 같이 하기도 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얘기를 하거나 그럴 때는 너 이건 엄마 얘기 잘 들어봐라. 너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애가 딱 정색을 하고 네 엄마 이렇게 해요. 그게 저는 엄마로서의 위치와 권위를 지키면서 방법은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얘가 우리 엄마가 쿨한 사람이다. 엄마의 감정에 빠져서 엄마 욕심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객관적으로 엄마 생각이 있어서 이걸 얘기하는 거고 이건 들을만 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지금 25살인데 엄마 이거에 대해서 내가 엄마한테 좀 의논할 일이 있으니까 언제 시간 한번 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저도 굉장히 긴장돼요. 그쵸. 예, 주제가 뭔지 얘기를 해야 나도 좀 취재를 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해서 애한테 뭔가 번듯한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 자식 관계가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내가 다 해야 된다. 이런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 속에서 애를 이렇게 키우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애가 30살이 됐을 때 어떤 애고 어떻게 우리 관계가 될 건가를 늘 생각하세요. 애들 금방 30대요. 맞아요. 아이고, 그렇군요. 네, 오늘 제가 일단 문화적 부모를 만들어주라. 완벽한 부모는 없으니까 내가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과 같이 하고 나도 남에게 그런 부모가 되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 제 오늘 얘기의 결론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요,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주변에 친인척들도 있잖아요. 네. 이웃도 있고. 네. 자,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그래요. 요즘은 정말 핵가족 시대다 보니까 엄마와 아빠 그리고 더불어서 뭐 아빠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가 혼자서 내 아이의 모든 조언자와 조력자 역할을 하기는 참 힘든데. 근데 저는 아빠가 바빠서가 아니라요. 네. 엄마들도 더 바빠. 직업 가진 엄마들도 얼마나 그렇죠. 많아요. 맞아요. 네. 예, 그런데 엄마의 역할은 너무 과도하게 부담을 주고 아버지의 역할은 의외로 없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걸까요? 선생님, 저는 그것도 참 불만이에요. 왜냐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엄마도 일하고 아빠도 일하는데 엄마는 일을 하면서도 집에 와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이게 생각하잖아요. 한국 사회의 고정관념이에요. 네. 예, 역할을 너무 엄마 역할만 너무 네. 강조하고 좋은 어머니의 모델 신사임당, 네. 좋은 아버지의 모델 없잖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진짜. 남자들한테 있어서 인생은 네. 아버지 역할이라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건 아버지들한테도 상당히 비극이에요. 그쵸? 왜냐하면 나중에 애하고요 연결될 고리가 없어요. 노후가 돼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만 남으면요 정말 난감한 거예요. 전화해서 할 말들이 없대잖아요. 예, 연결 통로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그런데 또 엄마들한테는 너무 그 짐을 많이 지어줘서 엄마들이 힘든 거죠. 그래서 사회가 부모라는 그 동등한 개념으로 양육의 부담도 같이 지게 네네. 만들어가야 되는데 남자들 뭐 바깥에서 많은 시간 보내게 하려고 집에 가서 애 보슈 이건 욕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집에 가서 애 보는 것이 참 필요한 일이거든요. 애한테도 그 아버지한테도. 네. 네. 어느 나라 수상은 그 애를 키우기 위해서 수상직을 관뒀잖아요. 왜냐하면 내 아이가 지금 나를 필요로 하는데 수상직은 나 아니어도 딴 사람도 할 수 네. 있다. 이제 그런 정도의 생각이 바뀌면 좋죠. 선생님, 조만간에 또 한번 오셔서 이렇게 아빠의 역할 뭐 이런 것도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빠들이 이렇게 예.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건 아버지들의 정당한 그렇죠. 권리고 몫이에요. 네. 저도 참 다행인 게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바깥 일이 바빠도 엄마라고 하는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압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러 애하고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그걸 사회적으로 압력을 주지 용인해 않기 주니까, 때문에 네. 그냥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어머 난 아무것도 안 남았어. 그렇죠. 애들은 다 컸고 네. 추억을 공유할 수 없는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혼자 추억을 외로움에 공유하고 이제 떨고 있으면 있는 거죠. 네, 추억을 공유하면 헤어진 사랑도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내 가슴 속에서는. 그렇죠. 근데 추억이 공유되지 않은 부모 자식 간은 같이 옆에 앉아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슬픈 관계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여자들이 곰국 끓여놓고 가면 무서워하고 이사 갈 때 강아지 꼭 끌어안고 있대잖아요. 자기 버리고 갈까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미리미리 정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네. 이런 어려운 걸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로 못 쫓아오게 막 이렇게 해놔야 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히 저도, 이 방송 보고 한국의 아버지들 떨고 계시겠는데요. 언제 한번 나오셔서 정말 뭐 좋은 아빠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육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얘기 들었으면 좋겠고요. 강의 들으시면서 어머님들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저희가 딱 한 분만 좀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어머니. 요즘 청년 실업이 심각한데요. 저는 저희 애가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워낙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 시대에는 좋은 직업이 또 좋아하는 직업이 달라질 건데 그 시대를 앞서 읽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건 아주 간단해요. 애가 알아요. 아이가. 네, 아이가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았던 시대를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 옛날에 DDR, 딴따라라고 그래서 어른들이 그거 바꿈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다 연예인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연예인 하려는 애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안 시키거든요, 부모들이. 너 바꿈는다. 근데 애들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좋아하는 애들이 많아지면 이 사람들이 소비자가 되니까 연예인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북극성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애한테 그 북극성을 따라가게 하면 그게 미래를 보는 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애들하고 보통 20, 30년 차이 나잖아요. 내가 죽은 다음에도 얘네들은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생겨날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점쟁이도 예측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말을 따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자면 아이의 재능과 적성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내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의 눈으로 봐야 되고 어떤 가능성이 보였을 때 그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도 그 분야를 하고 있는 문화적인 부모를 연결해 주는 게 꼭 필요하죠. 또 더불어 우리 아이를 믿어줄 수 있는 신뢰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선생님. 애들은요 가끔 부모가 배신을 해줘야 정신을 차려요. 그래요? 네, 배신 속에서 성장하거든요. 네네. 와 이거 너무 믿어줘도 안 되는군요. 책임져 주는 게 아니구나. 애들이 막 엄마 학원 안 갈래 이러지만 그건 뭐야? 엄마가 어떻게든 날 학원을 보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엄마한테 맡기는 거야. 그럼 나는 안 가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엄마 학원 안 갈래 그럼 그래 가지 마. 다니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엄마들은 학원 가라고 그러는데 난 그렇게 안 한다. 너가 싫으면 말아야지. 그러면 이걸 내가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애한테요 자립심을 키워주는 거 이상 더 좋은 게 없어요. 그건 뭐예요? 부모가 믿을 수가 없구나. 이건 내가 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애가 자각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이렇게 작은 배신을 자주 때려줘서 애가 그래요. 우리가 평생 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이 아이들이 정말 온 세상에서 온전히 두 발로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어주고 선생님 말씀처럼 가끔씩 배신도 해주면서 잘 키우는 엄마 역할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 나오셔서 또 60분 부모를 빛을 내주셔서 선생님 정말 그래요? 감사합니다. 빛이 났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인 씨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60분 부부의 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그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토디앙 화이트 클라우드에서 기저귀 세트와 디지털 카메라 드리고요. 오르컴퍼니에서 오르베어 오일 스킨케어 세트와 청소기 드립니다. 또 아동 출판 브랜드 아이세움에서 논술 명작 50권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아이들과 함께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아침 10시 30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